존경하는 예천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예비후보 최교일입니다. 저는 정치 신인으로 이번 20대 총선에 첫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천구는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고용 증가 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천, 문경, 영주, 상계시구는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불경기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의 대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만큼 존중과 배려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만들고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대형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 철도를 건설하고 예천과 신도청을 잇는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 때 밝힌 것처럼 국민들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 존중과 배려로 지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 지역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교일. 이어서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고발된 것과 관련한 저희 캠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았을 뿐 여론조사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소의 그 위법사항이 있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최교일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 이 신문의 제목이 오늘 시사문경인가 거기도 보면 하여튼 최교일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왜곡 업체 고발, 앞에가 최교일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왜곡, 이 앞에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업체 고발하는, 그 업체는 누가 잘 보이지도 않고 마치 최교일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처럼. 또 영주의 모 신문에도 최교일 예비후보자 여론조작 의혹,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받은 자료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고 1월 29일 발표된 그 영주 지역 지지율이 최교일 후보 54.7, 장명석 후보 26.1입니다. 그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월 24일 매일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영주 지역에서 최교일 55.6, 장명석 26.7, 거의 비슷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최교일 캠프에서 빈스 리서치라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결과 영주 지역에서의 최교일 대 장명석 의원의 이 지지율은 매일신문의 발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지만 거의 유사한
입니다. 따라서 1월 29일 여론조사 결과, 또 2월 24일 여론조사 결과, 2월 21일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 외에도 장윤석 예비후보 측에서 2회 정도 여론조사를 했고, 영주 시민신문에서도 1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최규일 후보가 장윤석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시민신문에서도 같이 비교를 하면 이 실질적인 내용에서 1월 29일 발표된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이게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주된 고발 내용이 이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보도자료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개판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이 고발 내용이 뭔가 하면 3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하였으나 분석 결과 8,600개가 파란닷컴 DB로 나타났다. 그래서 등록한 전화번호 DB가 아닌 다른 DB를 사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위반사항입니다. 근데 이 파란닷컴은 뭐냐면 이 KT 자회사로서 파란닷컴의 전화번호와 KT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한 KT 전화번호입니다. 파란닷컴은 이제 2012년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포털인데 전화번호 주소 검색 기능을 제공했던 포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KT 전화번호하고 파란닷컴 전화번호가 다른 전화번호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비전코리아라는 회사가 이 34,000개의 전화번호 이 DB를 갖고 있습니다. 이 DB를 사용했다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그 고발 내용은 그 34,500개가 다 KT DB가 아니고 일부는 파란닷컴 DB였다. 그럼 파란닷컴 전화번호와 KT 전화번호가 다른 것이 아닌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파란닷컴이라는 것은 KT 전화번호에 주소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화번호를 넣으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려면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검색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고발 내용 자체가 여론조사기에는 넌센스다. 그리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DB에 있는 전화번호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비전코리아 자체도 뭐가 파란닷컴의 전화번호고 뭐가 KT 전화번호 자체도 자기들도 구분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DB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일단 여론조사기에는 넌센스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계신 이제 기자분들도 과연 뭐 이런 내용이 이전에도 고발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확인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인지 만약에 제3자가 의뢰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는 큰 문제죠. 그러나 이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내에서 DB 내에서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중앙선관위 이제 고발장 보면 이 세모 예비 후보자, 그다음에 네모 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모로 된 거를 이제 여기 이제 적힌 대로 이제 장윤석 예비 후보 인물로 알려진 규레터라는 사람이 세모를 최결로 풀었고, 그다음에 네모를 파란닷컴으로 풀어서 이거를 카톡으로 작성해가지고 카톡으로 불투 다수인한테 유경청이를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규레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모가 최결이고 네모가 파란인지 이거는 이 선관위 직원 중에서 누구의 자료를 유출했고 그 자료가 다시 유출된 자료가 규레터한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뭐 이 비에테란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면 지역에 뭐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모가 파란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에 이런 내용이 이게 누군가가 외부 유출했고 그 유출된 경로는 이 수사를 하면 그 카톡 내용을 수사하면 그는 바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의뢰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여론조사 참 이 보도자의 문제점을 보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충북에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요. 충북은 이 4위 후보를 1위 후보로 이 둔갑을 시켜서 바뀌게 여론조사를 완전히 왜곡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이런 중대한 범죄는 한두 줄로 이런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지 않고, 자, KTTV, 그 다음에 파란닷컴 TV, 이건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경미한 내용을 34,351개, 이 막 끝까지 숫자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이 지지도도 15% 정도 높인 것으로 이렇게 상세히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북이 다른 지역은 아예 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건을 고발하면서 통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타이틀로 내고 나머지 두 개를 밑에를 써야 될 텐데 나머지 두 개는 전혀 내용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직 영주지역에 이 아주 경미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경미한 내용만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도 하지 않은 채 고발장이 되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그 보도자료를 보고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KBS에서도 보도할 때 보니까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보도는 전부 다 이 충북 지역의 1위와 4위를 바꾼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당사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를 했다. 또 1위와 4위를 바꿨다. 이런 내용을 상세하고 마지막에 영주지역과 포항지역에서도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얘기거리가 안 되고 밑에가 얘기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두 개는 전혀 기재하지도 않은 채 이 영주지역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해서 했고 또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풀어져서 최규일 예비 후보 또 파란닷컴까지 해서 이렇게 배포가 됐는지 이거는 그 상당히 의혹이 그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고 분위기는 어때서 받을 것입니까 공천은? 지금 뭐 제가 그 공천을 이제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은 이제 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기분 좋게 이제 면접을 마치고 왔고 뭐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보가 될 것 같다 등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며칠이면 됩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보시면 며칠 지나다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아실 겁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런 이 흑색선전 율미에는 우리 최성 기자님들은 좀 건들지 말고 안 됩니다. 정동생 얼마요? 수고하셨습니다.